자, 이어서 바로 일발장전 돌입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술주들이 또 하락을 했고 결과적으로 내일 새벽까지는 뭐 퐁당당 이런 흐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영민 매니저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했는데 엔트로픽이 마이크로소프트에 300억 달러 투자. 이거 나왔으면 마이크로소프트 한 5% 올랐어야 됐겠죠. 그러나 오히려 주가도 하락했고 기술주들이 싹 밀어버렸다고요. 약발이 이제 투자 딜 뉴스는 안 먹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눈높이도 많이 좀 높아졌고 이제 내막을 이제 투자자들도 아는 거죠. 엔트로픽이 이제 300억 달러 투자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MS하고 엔비디아가 똑같이 또 엔트로픽에다가 또 20몇 조 원 또 투자한다는 얘기가 지금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또 이것도 이제 순환출조 아니냐, 순환출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왔다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반등을 좀 못한 원인이었고 또 오늘 또 구글의 CEO가 또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AI 거품놈이 이제 만약에 AI 거품이 꺼지면 면역력이 생기는 기업은 없을 거다. 단 하나도 없다. 그리고 뭐 기자가 딱 대놓고 그럼 구글도 그런 거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구글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이 뭐 AI 거품이다 버블이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이제 투자가 조금 이제 많이 좀 집행되다 보니까 인터넷 시대 때도 이제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었다라는 걸 이제 언급하면서 닷컴 버블 때 아마 이제 닷컴 버블과 지금의 이제 AI 투자 이제 버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비교되다 보니까 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 연출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일 또 우리는 새벽까지는 조금 마음고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도 뭐 빈살만하고 트럼프 대통령 회동을 통해서 또 대규모 칩 수출 승인을 하고 저는 또 중국 쪽으로 가는 이제 저사양의 칩 수출 승인하는 거 요것도 저는 조금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강경하게 미국을 왜 다른 나라는 수출 안 한다 그랬다가 UAE 쪽으로도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데이터 센터 짓는다라고 했을 때 칩 수출을 이제 풀어줬었고 승인을 해줬었고 요번에 또 사우디 쪽으로도 칩 수출을 이제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 중국 쪽에 남아 있는 요 이제 내용 또 젠스당 CEO가 아마 또 내일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이제 좀 아쉬운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이 AI 거품론으로 인해서 오늘은 뭐 면역력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목에 찼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이런 시장의 이제 분위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타코 트레이드 내지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무르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 또 결국 세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엔비디아 주가가 상당 부분 조정이 좀 들어왔어요. 최근에 10%가 넘는 이제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내일 또 엔비디아는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투자자들의 불안을 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지금 현재 블랙웰과 루빈에 대한 어떤 매출 전망 그게 이제 결국 향후 가이던스로 이제 제시가 좀 될 거고 다른 업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투자 열기가 여전히 좀 식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코멘트를 할 거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또 내일 밤에 또 고용 데이터. 고용 비농업 부분. 9월 고용 데이터가 굉장히 지금 늦게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간밤에 또 우리가 하나 좀 희망적인 부분은 CME 패드워치에서 12월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44%까지 떨어졌다가 간밤에는 다시 50%대를 또 회복을 했어요. 고용 데이터 이제 발표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고용 데이터가 연이어서 좀 부진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12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또 대못을 좀 박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시장의 이제 AI 거품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재료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우리가 조금 시장의 이제 변동성을 좀 감내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현재 프리마켓 시장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1.2%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하이닉스의 낙폭은 좀 더 큽니다. 2.2% 정도 빠진 채로 이제 첫 거래를 시작을 했고 소부장들도 줄줄이다. 이 프리마켓에 있는 종목들은 하락세인데 준호 매니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가 좀 궁금해요. 앞서 이제 구글 CEO 파차이 발언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로스차일드라는 이 증권사에서 먼저 꺾어버렸거든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걸 한편으로 보면 야 이제 진짜 무너지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닷컴 버블 때는 우리가 다 취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두 증권사가 미리미리 좀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차라리 난 건가?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들어요. 저는 차라리 난 것 같아요. 차라리? 어제도 네.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끊임없이 지금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 의심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이제 매일매일 지금 퐁당퐁당으로 지금 AI 거품론이 부각되고 있는데 항상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거품론이 최고조로 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을 좀 확인하고 나면은 그래도 일시적으로 좀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글로벌 IB들이 계속해서 AI에 대해서 이제 목표가를 상향하고 긍정적인 어떤 이제 장밋빛 전망만 내놓는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또 닷컴 버블처럼 또 이제 과열 신호가 나올 수밖에 그렇죠. 한 방에 없다라고 좀 뻥이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끊임없이 이제 AI를 투자를 해도 그 투자가 적당한지에 대한 어떤 이제 검증도 계속하고 있고 또 AI 관련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와도 그 실적에 대해서 의심과 검증을 거치면서 반등 흐름이 나주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건강한 상승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은 또 일시적으로 또 이제 AI 거품론이 좀 불식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하루하루 시장의 상황이 바뀌고 있고 똑같은 부분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의 또 아마존의 투자와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또 이제 뭐 일부 또 이제 그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네. 또 이제 그 엔비디아라든지 일부 팔란티아 같은 종목들을 뭐 숏을 했거나 아니면 매도 또 매도에 매도 처분하고, 처분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매도 처분해서 또 새로운 또 AI 기업을 또 매수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좀 AI 거품론이 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작은 이슈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좀 보고 있는데 결국에 가장 큰 문제는 오히려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이 AI 쪽에 투자를 오히려 줄인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악재가 아닌가. 그래서 결국 투자를 줄이고 결국 수요가 줄어도 이게 어떻게 보면 AI 쪽에는 가장 큰 악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빚을 내서라도 회사채를 발행하면서라도 AI 쪽에 강하게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에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봤다라는 거고 또 관련된 실적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업 중에서 14%의 어떤 매출 성장이 나와줬던 게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결국에 매출 성장의 같이 지금 수만대에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강하게 시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검증과 의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네. 또 정말 쇼트 세력들이 좀 반길 만한 지금 이제 또 CDS 프리미엄 얘기까지 네.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뭐 메타, 알파벳, 아마존까지 대규모 회사채 발행을 이제 하다 보니까 회사채가 이제 많이 발행하면 많이 발행할수록 해당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CDS 프리미엄이 계속 높아진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재무 구조가 당연히 이제 부채 비율이 나빠지죠. 높아지고 네. 추후에 그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이자 비용이 들잖아요. 그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수익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그걸 뭐 조기 상환한다라거나 할 텐데. 이자 비용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커버가 될 텐데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건 항상 또 장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다 부정적으로만 보잖아요. 네네. 만약에 매출이 안 나와서 그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재무 부담이 이제 생기고 이자 상환을 못하면 결국 CDS 프리미엄이 이제 급등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나왔다라는 건 저는 이제 AI 오히려? 버블론에 대한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에 거의 이제 끝자락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아니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물론 뭐 장담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자를 못 내서 저는 망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네, 보거든요. 네. 이제 그 정도 수준임을 이제 감안해 보면 내일 이제 엔비디아가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강경한 어떤 또 가이던스에 대한 이제 부분들 제시를 좀 해줄 거고 이제 뭔가 악재성 이제 이슈가 대두될 만한 건 다 이제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도 서서히 이제 내성을 좀 갖추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프리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은 네. 뭐 3, 4%씩만 밀리다가 오늘 한 1%대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도 점점 이제 내성을 좀 찾고 있고 또 간밤에 또 DDR5 가격은 또 16%나 또 급등을 또 했단 뛰었어요. 말이에요. 네. 이 메모리에 대한 이제 또 업황 기대감은 여전히 좀 살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진영 쪽에서는 저점 매수에 대한 이제 인식도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태정태세 금정태님이 100만 닉스를 향한 아름다운 개미털기 조정이라고 봐야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두 분의 전문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차라리 장밋빛 전망이 내는 게 그게 위험하지. 그렇죠. 뭐 로스차일드라든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이렇게 경고의 목소리 내는 게
차라리 낫다. 그리고 회사채를 발행해서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낫지 갑자기 투자를 안 해버린다. 맞습니다. 이게 찐 악재다라는 이제 그런 뷰를 네. 그게 찐 악재라는 걸 이제 체크를 하셔서 오히려 빚내서 지금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투자 전략들 좀 보면 내일이 어쨌든 결전의 날이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죠. 현금 오늘 다 쏟아붓지 마시고요. 일단 현금을 좀 챙기시면서 내일 이벤트 보시고 또 한번 또 줍줍을 하던 아니면은 손절을 치던 이런 전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관련해서 내일 IT의 신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 엔비디아의 실적 본격 분석도 내일 개장 시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저희 증시오늘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매니저, 네. 기술주들이 지금 프리마켓에서 좀 이렇게 삐걱삐걱 되니까 좀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도 마음이 좋지는 않거든요. 오늘 네. 일발은 어디로 향해 볼까요? 그냥 이럴 때일수록 그냥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확실한 기업들을 접근하면은 약간의 이제 노이즈가 거치고 나면은 그래도 가장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든든하죠.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4분기는 물론이고 2026년도 내년에 어떤 이제 실적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리고 거기다가 한알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롯데 관광 개발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정말 오랜만에 한번 들고 와 예. 봤습니다. 일단 뭐 카지노 관련해서 이제 가장 핵심 기업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일본과 또 중국 간의 이제 관계가 굉장히 급냉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지금 이제 대만 유사시에 이제 개입 가능성을 발언하면서 지금 네. 이제 중국과 일본 간의 어떤 이제 관계 갈등이 정말 첨예한 대립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12월 1일 날 개봉을 하기로 했던 일본의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도 무기한 연기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또 이제 여행 자제령을 좀 선포를 한 상태다 보니까 일본 여행에 대한 취소가 지금 잇따르면서 또 취소 수수료가 변경 수수료가 또 무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규모 취소와 변경을 하는데 1순위가 이젠 한국으로 지금 이제 변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결국 한국의 반사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일본의 지금 단체 여행 예약이 한 60%가 취소가 된 상태고 그래서 반사 수익이 국내, 한국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 국내 여행 수요는 폭발적으로 또 연말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지금 중국의 MZ세대 중심으로 지금 이제 네. 서울병이라는 거를 앓고 있대요. 그래서 서울에 한번 여행을 했던 사람들이 SNS에서 이제 서울의 어떤 사진들을 올리면서 또 향수병 그리고 또 이제 서울병이라는 어떤 신조어가 지금 만들어질 만큼 그래서 MZ 사이 중에서는 이제 서울에 한번 방문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떤 순례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과거에 일단 뉴욕병 같은 맞아요. 거죠. 우리가 네. 우리로 따지면 이제 뉴욕병 같은, 뉴욕병 같은. 뉴욕병, 뭐 런던병, 뭐 이런 것처럼 결국 이제 그런 병을 지금 이제 중국의 MZ 사이에서 겪고 있고 서울에 한번 갔다 온 걸 굉장히 자랑으로 SNS에 이제 올리는 게 하나의 어떤 문화로 예.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일본도 심리적으로 못 가는 상황에서 그럼 결국 이제 한국의 어떤 여행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9월 말부터 지금 이제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놀러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오히려 국내 또 여행 업계에는 오히려 또 훈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롯데의 어떤 여행 기업 중에 이제 대표 계열사였어요. 네. 근데 이제 82년도에 롯데그룹에서 이제 계열 분리가 됐고요. 근데 지금도 이제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신격호 롯데 어떤 선대 회장의 막내 동생의 남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생.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롯데 그룹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이제 관광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 관광개발에 롯데를 빼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롯데 관광개발이라는 그 상호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롯데의 어떤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한중 간의 어떤 관계도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롯데관광개발은 3분기에 드로백 그리고 방문객, 매출액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뭐 1분기부터 지금 3분기 연속 지금 창사 이래 역대 최대 매출을 매분기 달성을 하고 있는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또 9월 말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10월 또 그리고 11월 그리고 12월까지 그리고 가뜩이나
중국과 일본 간의 어떤 이제 갈등으로 인해서 한국의 여행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4분기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세는 거의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3분기 영업이익이 529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9월 달은 사실 국경제 연휴 전이어서 아무런 연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만 9천 명이 넘게 지금 이제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드로백 같은 경우는 고객이 게임하기 위해서 현금을 칩으로 바꾼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 또한 지금 이제 8,485억 원으로 3분기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고, 9월 한 달만 본다고 하더라도 2,9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04.5%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4분기에는 훨씬 더 강력하게 폭발적인 성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6년도에 시장의 기대치도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지금 이제 롯데 관광개발에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6천억 정도가 되는데 네. 3조 이상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제 호텔 룸 비중이 한 1,600개씩 정도가 되는데요. 카지노를 이용을 하면 콤프를 줘요. 네. 강원랜드 가도 이제 네, 콤프로 그 콤프를 지역 받죠.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네. 결국 뭐 고깃집이나 다 이용할 수가 쿠폰 있는데 같은, 네. 그래서 결국 마찬가지로 이제 롯데 드림타워를 이용을 하면은 결국 이제 카지노를 이용하면은 콤프를 주는데 그 콤프로 이제 객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객실 이용률이 1분기에는 31%였는데 콤프 사용률이 31%였는데 2분기에는 42% 그리고 3분기에는 49%인데 결국 이게 콤프 비중이 70%까지 늘어난다라는 거는 카지노 이용률이 그만큼 늘어났다라는 거잖아요. 70%까지 늘어났을 때 카지노의 연간 매출액이 7천억 내외까지 증가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시가총액이 지금의 1조 6천억 원 너무 극심한 저평가라는 평가를 하면서 3조 원까지 시가총액이 증대될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롯데관광개발이 다른 카지노 기업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이 극심한 저평가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보니까 다른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의 상승 탄력과 그리고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중국은 무비자였어요. 네. 서울 지금 이제 육지를 밟을 수 있는 게 이제 이번에 무비자가 허용됐던 건데 중국은 그렇죠. 우리가 사실적으로 무비자가 진행 중이었는데 결국 많은 중국인들이 패키지 상품으로 한국으로 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서울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서울과 부산으로 패키지를 묶고 또 그리고 서울과 제주로 패키지를 묶어서 많은 단체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결국 제주도의 어떤 이제 그 관광객 수요도 같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제주도는 그리고 12월까지도 어느 정도는 따뜻해요. 그래서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도 제주도에 12월까지도 라운딩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그만큼 제주도가 좀 따뜻하고 또 중국인들이 굉장히 그 제주도를 좋아하고 또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과 그리고 또 이제 4분기, 3분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경절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휴가 없었던 9월 달에도 폭발적으로 지금 카지노 이 이용객이 정도라면, 늘어나고 네.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4분기의 매출 성장은 거의 담보가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오히려 지금같이 이제 시장이 좀 분위기가 계속 냉랭하고 또 우리 AI 거품론이 계속 이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중 관계 개선 그리고 일본과 중국 간의 어떤 이제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오히려 국내 여행 업계는 훈풍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롯데 관광개발 타표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롯데 관광 개발입니다. 3분기도 이 정도로 좋았는데 4분기는 뭐 지금 누가 봐도 네. 모든 증권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 단계 더 가려면 그 일본 가는 관광객이 취소한 맞습니다. 그 중국인들이 얼만큼 우리 쪽으로 네. 돌아왔는지 아마 이것들을 조금씩 보면 기자들이 취재를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정말 뭐 거의 절반 이상 우리로 온다라고 하면 뭐 배팅 해볼 만한 그런 대목이고 얘기 중에서 앞에 롯데를 달고 있지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롯데와는 약간 떨어져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PF 부실이라든가 화학 부실과는 약간 무관하다는 점도 네. 또 하나 체크를 다만 해주시고요. 롯데 가족이 운영하는 건 맞다. 맞다. 네, 맞습니다. 가격 볼까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요. 이제 전이 종가였던 295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25,000원을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재 프리마켓 업앤다운 보도록 하면은 로봇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좋고 또한 테마가 방산이거든요. 방산 관련해서 저희가 이슈를 좀 준비한 게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존 가면서 영민 매니저 지금 한 UAE 초대형 MOU입니다. 거의 1,000억 달러 딜 규모입니다. K컬처도 있고 네. AI도 있고 방산이 있는데 방산 쪽이 상당히 좀 구체적입니다. 150억 달러고 이전에 강훈식 비서실장도 갔다 온 게 네. 이제 방산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힘든 장에 K방산 한번 기대해 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AI 버블론, 거품론 때문에 시장 전체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정책 이슈가 그렇죠. 또 좀 네. 부각이 좀 되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들썩거릴 수 있다라고 보고 오늘 가장 좀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이 방산과 또 원전 쪽이에요. 네.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UAE에 지금 국빈 방문을 해 있는 상태고 간밤에 여러 이제 MOU 체결 소식이 좀 나왔어요. 네.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어쨌든 AI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원전.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제 대형 원전을 수출한 나라가 UAE 바라카 바라카. 원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제2의 대규모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 특히나 요 앞에 이제 AI가 붙어 있잖아요. AI를 기본으로 가동을 하고 이 AI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규모 이제 원전을 시스템 제어하는 이런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UAE하고 이제 같이 협력을 하겠다라는 거 이제 발표를 예. 했고 방산 분야도 이제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이제 협력 분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이제 들썩들썩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또 오늘은 또 그 한 UAE 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있어요. 이게 요즘에 우리 재벌 총수들이 정말 너무 바쁘죠. 지금 며칠 전에 이제 정부에서 또 그 한미 이제 관세 협상 타결되고 나서 이제 후속하는 것 때문에 후속 대응책 이제 논의하는 걸로 또 회의가 좀 있었는데 지금 또 UAE로 넘어갔어요. 이재용 회장 포함해서 정의선 회장 네. 전부 전부 다 UAE 이제 한 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갔거든요. 네. 여기서도 아마도 이제 경제 협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 특히나 이제 딜들. 방산, AI, 모빌리티 이런 쪽에 대한 이제 또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좀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오늘도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조금 쉰다면. 쉬어간다라고 하면 방산과 원전 뭐 이쪽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이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지 않을까. 다만 저는 조금 이제 걱정되는 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어느 나라에 가서 MOU 체결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역대 뭐 모든 정부에 빠지지 않는 이슈들이잖아요. 세일즈 외교한다 뭐 이러면서 UAE 방문하고 사우디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조금 전 정부와는 좀 다르게 뭔가 이게 MOU 체결하고 거기서 그냥 뭐 몇 천억 달러 뭐 투자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현지에 있는 또 사업 전략을 하는 과정에서 규제 완화라든지 실질적인 어떤 또 지원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좀 만들어야 이게 실질적인 효과로 반영이 되고 이게 저는 주가 상승에도 예. 도움이 분명히 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유에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요것도 저는 분명히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AI와 데이터 센터 이쪽도 지금 UAE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네.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또 진출을 해서 상당한 좀 먹거리를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MOU 체결 외에 오늘 진행되는 한 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술적 분석 부탁드립니다. 약간 MOU도 있지만 다음 주에 누리호 발사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약간 안전판이 네. 있는 게 방산에서 맞습니다. 한화에어로 같거든요. 한번 볼까요? 뭐 기술적으로? 워낙 또 실적적인 측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에 이제 계속해서 좀 실적 성장이 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막대한 지금 수주 잔고가 네.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도 지금 근 한 두 달 가까이 횡보 조정을 이제 받으면서 많이 기간 조정을 좀 쉬었네요. 거쳤거든요. 네. 다시 이제 100만 원 아래로 지금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는 또 방산주들이 뭔가 이제 정책 모멘텀이 조금 소진이 좀 되면서 아무리 이제 실적이 좀 좋아도 크게 부각되지는 이제 못했었던 그런 분위기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 로텐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상당한 이제 기간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뭐 94, 5만 원대 정도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저는 충분히 좀 지켜볼 수 있는 기업이고 130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요. 뭐 당장 오늘 급등을 하진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요 90만 원대 요 가격대는 철저하게 이제 저점이 좀 지지가 됐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배팅을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매수 시점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을까. 단기 목표가로는 한 130만 원 정도 타겟으로 보면 대응 전략이 충분히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산 쪽까지 봤고요. 프리마켓도 업앤다운 가 볼 텐데 아마 여러분도 잘 보고 계시죠? 로봇주들이 지금 거의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5%고 LG의 엔젤 로보틱스가 15%대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5%대고 거의 상단이 지금 다 5%입니다. 하이제나, 레넴, 뉴로메카, 에브리봇, 프리마켓 가동되는 것들이 다 대형 시세인데요. 준호 매니저. 네. 내일 엔비디아가 결국 로보틱스에 베팅한다는 것 때문일까요? 지금 로봇이 오늘 네. 이렇게 좀 들썩대는 이유들 왜 뭐 있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그냥 확인을 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깐부 치킨, 깐부 회동 이후에 결국 이제 삼성과 그리고 현대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결국 삼각 동맹으로 이제 로봇 동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전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와 이제 디지털 트윈과 로보틱스 관련해서 협력하는 거를 공식 인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의 핵심인데 그냥 가상 공간, 현실 세계와 똑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로봇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과 로보틱스 사업을 삼성과 그리고 엔비디아 같이 연계해서 협력을 할 것이라고 첫 번째로 이제 공식적으로 인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어제 시간에 프리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7, 8% 정도 네. 시세가 이제 분출되기도 했었고 로봇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주는데 결국 국내 대표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와 공식적으로 로봇 협력 구축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 로봇 섹터의 어떤 훈풍이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반 테슬라 진영에서 그리고 국내 대표 기업이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다라는 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핵심 기업들을 우리가 미리 좀 선점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게 이미 에이펙 정상회의 때 이제 깐부책 그 회동 이후에 로봇 기업들이 웬만한 기업들이 30에서 50% 상승이 이틀 만에 나와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고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미리미리 핵심 기업들을 미리 선점해 놓고 있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럼 우리가 바로 예상할 수가 있는 게 삼성과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로봇 협력을 공식화했잖아요. 네. 그럼 다음 차례는 결국 현대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대 오토 에버를 미리 선점해 놓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125조 투자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125조의 거의 대부분이 AI와 로보틱스 관련해서 그리고 또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네. 로봇 공장을 구축을 한대요. 로봇 공장을 구축해서 이제 파운드리 위탁 생산 앞으로 이제 그 휴머노id 로봇의 위탁 생산과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그 자동차의 어떤 그 위탁 생산도 현대차가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25조 투자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 또한 엔비디아와 현대차가 협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지금 이제 미래 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깐부 회동 이후에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도 조만간에 또 이제 로봇 관련된 로보틱스 관련된 협력 소식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연말에 또 지금 오준호 지금 삼성전자 또 이제 미래계획 그 로봇 추진 단장이 실제로 지금 삼성만의 휴머노 로봇을 공개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네. 또 연말에는 또 이제 현대차가 그 아틀라스 로봇을 또 공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휴머노 로봇이 올해 안에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CES 행사까지 바로 연결된다고 했을 때는 CES 행사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지금 SPG 그리고 LG향 엔젤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 다 일제히 시세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현대오토 에버가 지난번에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 상승했던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해버렸어요. 의외 로봇주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AI 그리고 로보틱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 현대오토에버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오토에버 같은 기업들을 오히려 지금 먼저 선점해 놓으면 조만간에 현대차와 엔비디아 간의 어떤 협력 소식도 반드시 들려올 가능성이 높다. 세부적인 디테일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협력 소식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이 먼저 이제 발표했다면 현대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더 기술적 분석을 해주시죠. 네. 지금 탄력으로 보면 엔젤 로보틱스인데 질문들이 오고 계시는 거는 엔젤 로보틱스는 엄밀히 말하면 휴머노이드는 아니라 네, 그 맞습니다. 웨어 로봇이라고 맞아요. 입는 로봇이거든요. 근데 왜 좀 시세가 나지? 뭐 실적이 잡힌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는 기술적으로 좀 보죠. 재료는 아직 뭐 맞습니다. 등장되진 재료는 않는데. 크지 않은데 뭐 네. 지난번에 이제 LG 그룹이 이제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뭐 향후에 지금 이제 웨어러블 로봇 또 그리고 삼성 쪽에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가 올라가는 거는 약간 지금 삼성향 테마로 좀 묶인 것 같은데 네. 삼성이 이젠 엔비디아와 같이 협력해서 결국 로보틱스와 또 AI 의료 쪽으로도 확대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엔젤 로보틱스가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사실 삼성의 또 최대 공급사이기도 하고 LG가 지금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라서 삼성과 LG와 같이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 엔젤 로보틱스라 좀 이제 테마적으로 좀 이제 시가총액이 다소 좀 가볍고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그래서 네. 3,000원대다 보니까 좀 가볍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엔젤 로보틱스는 오히려 오늘 15% 정도 시세 분출되는 네. 거를 추격 매수하고 엔젤 로보틱스가 대장이겠거니 생각하고 들어가시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이런 큰 재료가 나왔을 때는 가장 핵심 수혜 기업을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로봇을 특히 삼성 쪽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그리고 SPG가 가장 핵심 중에 핵심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엔비디아와 협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또 현대차라고 본다고 했을 때는
다음에는 현대차의 현대오토 해보고 그리고 또 SK도 실제로 지금 이제 엔비디아와 같이 협력해서 AI 칩뿐만 아니라 이제 로보틱스 또 그리고 AI 공학까지도 같이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랬을 땐 또 유일 로보틱스와 시메스 이런 기업들을 먼저 선점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건 이제 삼성으로 약간 테마성으로 묶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는 로봇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이기 때문에 엔젤 로보틱스는 지금 휴머노이드와는 약간 네, 결이 결이 달라요. 다르다. 그래서 지금 급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뭐 유의 이런 것도 함께 이야기해 주셨고요. 리뷰를 가야 됩니다. 바이오 쪽에 영민 매니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인벤티지 랩입니다. 제가 어제 개장 때 막 시세 나는 거 보고 D&D 파마텍 너네만 있냐? 네. 메디포 플로이딕이죠. 우리 네. 인벤티지 랩도 있다. 인벤티지 랩 가볼까요? 실제로 지금 어제는 바이오 쪽도 사실은 좀 눌리긴 했어요. 근데 막판에 알테오젠이 좀 버텨주기도 했고 특히 이제 비만 진영에서는 인벤티지랩하고 케어젠 같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잘 해줬죠? 버티더라고요. 네. 또 경구용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들이 어제 이제 탄탄하게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 특히 이제 뭐 결국 이제 DDS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한 뭐 관심이 워낙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어제는 또 인벤티랩이 다른 이제 이런 이제 DDS 약물 전달 시스템 뭐 경구용 제형 개발하는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이제 MTA가 체결된 베링거 인게라임하고의 추가적인 어떤 협력 기대감 그리고 추후에는 뭐 최종적으로는 또 기술 이전까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이제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어제 같은 뭐 분위기 속에서도 인벤티랩은 최고가를 다시 한번 이제 경신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왔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냥 인벤티랩은 GLP-1 유사체 기반의 비만 치료제 쪽에만 지금 적응증을 네, 네. 개발하고 있다라고 예. 알고 계시는데 예.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많은 종목들 중에 또 G2G 바이오도 사실 비만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라든지 상당히 이제 다양한 적응증 쪽에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벤티랩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최근에는 뭐 알코올이라든지 오피오이드 요것도 이제 중독성이 이제 강한 걸로 이제 유명하잖아요. 요 의존증을 치료하는 그것도 장기약물 이제 지속 주사제로 적응증 지금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발성 경화증 탈모 치료제 쪽에서도 장기약물 이제 플랫폼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비만뿐만 아니라 상당히 좀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이제 장기 지속이 좀 가능한 주사제를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라이릴리하고 협력하고 있는 카무루스에 대한 네. 이제 코멘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카무루스 임상 데이터들을 얘기를 해드릴 때 카무루스가 요번에 이제 데이터를 공개한 임상의 디자인을 이제 보면 어쨌든 1개월 제형으로 실험을 하긴 했는데 첫 번째 2주에는 2주짜리 주사를 한 번 맞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주짜리 주사를 한 번 더 맞아요. 그리고 한 달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이제 1개월 제형을 이제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10% 조금 못 되는 9% 조금 넘는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입증이 좀 된 거예요. 그럼 왜 초기에 이 2주짜리 주사를 맞았느냐? 이게 장기 주사 제형은 가장 중요한 게 초기에 약물이 이제 과다 방출되는 요 부작용을 얼마나 컨트롤 할 수 있는가. 이게 기술력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이제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랩이 상당한 이제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고 약물의 농도가 혈중에서 매우 균일하게 그것도 오랫동안 방출될 수 있게 만드는 부분. 특히 초기 방출에 대한 이제 부작용을 현저하게 좀 줄여줄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이게 저는 최종적인 기술 이전에 가장 좀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인벤티랩도 상당한 이제 경쟁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추후에 뭐 빅파마들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감안하면 지금 인벤티랩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아직 1조가 안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다른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막 지금 2조, 3조, 4조, 펩트론은 막 심지어 7조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그렇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최근과 같은 시장 속에서도 관심을 계속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벤티지랩. 우리는 뭐 비만 경구용이 하나를 알고 있고 장기 지속형 이렇게 알고 네. 있는데 펩트론에 비해서도 저평가. D&D 파마텍에 비해서도 그렇죠. 저평가가 있고 방금 영민 매저가 이야기해 주셨는데 장기 지속형 관련해서는 비만뿐만 아니라 탈모도 장기 지속되면 맞습니다. 네, 좋은 거고 가장 좋은 거죠. 네. 다 이게 장기 지속이라는 거에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리뷰를 하나를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SPG를 네. 갈게요. 오늘 여기 보면 의견이 최민재님, SPG 시총이 최소한 레인보우 절반은 가야 하지 않습니까? 둘이 짝꿍인데 맞습니다. SPG는
어떡합니까? 예. 짝꿍이긴 한데 결국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 시가총액이 최소 10조는 돌파하면 그때 이제 SPG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고 따라간다. 또 그리고 삼성이 이제 독자적인 이제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 밸류체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로봇은 돌고 돌아서 마치 AI의 GPU 역할을 하는 결국 이제 액추에이터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각 그룹들이 자체적인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삼성은 이제 SPG와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PG가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독점으로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고 삼성과 액추에이터를 공동으로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모든 로봇 포트폴리오에는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고 원가의 30에서 40%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결국 삼성이 추후에는 독자적인 이제 휴머노이드 본격적인 아직 양산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고 아직 공개도 안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이제 양산을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는 SPG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뭐 인수, 뭐 비인수 되면 가장 나이스한 바람이지만 최소한 지분 투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원래 현대차도 SPG와 또 SBB테크 또 감속기 기업을 인수한다고 그렇죠. 했었었는데 네, SBB 이제 테크. 현대모비스가 이제 액추에이터를 개발한다고 뛰어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SPG나 또 그리고 로보티지처럼 액추에이터와 감속기 쪽에 매출이 현대모비스가 발생한 게 아니고 이제 실제로 이제 액추에이터를 한다고 뛰어든다고 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현대차에도 현대오토에버와 현대모비스가 로봇 관련된 수혜 기업으로 묶일 수 있지만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유통과 AS를 담당하고 있고 실제로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또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현대차에는 현대오토에버가 핵심이고 삼성에서는 SPG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자체적인 삼성의 그 솔루션으로 공급하면 되는 거고 그 액추에이터 가장 핵심은 SPG와 협력하거나 지금 삼성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결국 SPG가 삼성의 입맛에 가장 맞게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감속기도 공급해 맞아요. 삼성의 액추에이터 네. 만들었기 때문에 지분 투자나 피인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그리고 실질적인 SPG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액추에이터로 지금 현 시점에 실적이 나오는 로봇 쪽으로 나오는 기업은 SPG와 로보티지가 유일합니다. 그 외에 뭐 사면이라든지 하이제 R&M 이런 기업들은 로봇 관련된 매출이 0.몇%밖에 안 되고 도전이죠, 도전. 맞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이제 한다는 거고 로봇 관련된 매출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에 실질적으로 이제 SPG와 로보티지가 액추에이터 쪽에서는 국내 대장주고 그리고 현대는 현대오토에버와 클로봇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리고 선점적 전략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K 같은 경우는 윌로보틱스와 시메스 이런 기업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PG 리뷰를 했었는데 약간 짧은 질문이 하나가 있는 것이요. 이제 현대차 그룹도 로봇을 네. 간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감속기라든가 액추에이터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필요해서 그럼 거기 그러니까 모비스가 지금 개발해도 네, 됩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제 네. 액추에이터를 이제 개발하고 있고 예.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모비스의 액추에이터가 현대차 로봇에 좀 투입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사실 자동차 사면 같은 경우도 원래 자동차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하다가 이제 기업인데 넘어가는 지금 로봇으로 거죠. 넘어간 네. 거고 하이제 R&M은 LG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공급하다가 지금 이제 액추에이터로 넘어가고. 로봇 넘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그 메커니즘을 갖기 때문에 결국 가긴 간다? 결국 로봇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현대모비스도 그래서 로봇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실제로 그 액추에이터가 지금 현대차의 지금 아틀라스 로봇부터 시작해서 각 다양한 로봇 포트폴리오에 엄청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현대차도. 현대모비스의 네.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로봇 기업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텐데 이미 현대모비스가 로봇 액추에이터를 개발하는 건 알지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현대모비스가 로봇 기업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아직까지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도 시장은 현대오토에버 쪽으로 지금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의 감속기와 액추에이터에 대한 팁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영면 매니저의 일발 들어갈 차례입니다. 아, 오늘도 그래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낙폭은 많이 줄였거든요. 맞습니다. 오늘의 일발 어디로 갈까요? 정면 승부를 해야죠. 지금 AI 버블론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네. 사실 AI 하드웨어 이제 반도체 쪽이 가장 타격을 좀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뭐 비상 발전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이제 조정이 조금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이면서 실적도 좀 잘 나오고 네. 또 UAE라든지 뭐 사우디 이런 또 해외 수출에 대한 또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은 GNC 에너지라는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업력이 굉장히 좀 오래된 기업이고요. 1989년에 이제 설립됐고 2013년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좀 된 기업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이슈가 많이 불거졌을 때마다 한껏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맞아요. 받았었던, 네.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기업이죠. 상용 발전, 열 병합 발전, 디젤 엔진 비상 발전, 특히나 비상 발전.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향으로 이제 들어가는 비상 발전 발전. 설비.
그리고 또 가스 터빈 쪽에 들어가는 또 이제 비상 발전 설비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공급을 좀 하다 보니까 뭐 전체 매출액의 66% 정도가 데이터 센터 쪽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중에서 조금 더 세분을 해보면 국내 이제 비상 발전 시장에 한 70%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가스 터빈 엔진 시장의 한 9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GNC 에너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뭐 여전히 AI 거품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좀 많이 있었으나 3분기 때 이제 GNC 에너지 실적 보면은 매출액이 지금 669억 원에 영업이익이 128억 원, 1분기 때 150억, 지난 분기 때도 이제 100억대 이상, 지금 3분기 때도 또 100억대 이상. 올해 연간 기준으로 최소한 450억에서 500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을 시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건 더 빠르게 성장을 한다라고 보는 게 일단 국내 쪽에 지금 젠스당 CEO가 이제 방한하고 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AI 고속도로에 대한 이제 정책이 그렇죠. 훨씬 더 탄력을 받았잖아요. 사실은 오늘 로봇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도 뭐 꼭 삼성향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저께 코엑스에서 엔비디아의 이제 AI 데이가 있었어요. AI 데이 서울 행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마크 해밀턴 이제 엔비디아 부사장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GPU 26만 개를 확보한 국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틱스에 대해서도 로봇의 이제 외형뿐만 아니라 이제는 두뇌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고 있다. 이러면서 막 경의를 표한다. 이런 코멘트를 많이 남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장 끝나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함해서 로봇 기업들이 이제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국내에도 여전히 이제 AI 인프라에 대한 이제 투자 열기가 굉장히 좀 뜨거울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의 이제 국내 투자 또 우리나라는 이제 GPU를 확보를 하면서 그걸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에 이제 거점을 확충하는 사업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삽도 안 떴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향후에 우리나라가 2028년까지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이 2배 이상 이제 급증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 센터 소모량 한 2기가와트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도 필요하다는 걸 추산했을 때 엄청난 이제 매출 성장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좀 중요한 게 뭐냐면 2020년도에 이제 수주한 메가 이제 와트당 수주 금액을 보면은 한 5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에는 똑같이 이제 메가와트당 수주 금액이 무려 17억 원 정도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왜?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마진이 많이 남는 고수익 사업이 이제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과 안정적인 어떤 성장이 겸비되어 있는 기업이다.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가 넘게 빠졌어요. 젠스당 CEO 이제 방한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그냥 와르르 세론되면서 그냥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GNC 에너지는 지금 약간의 이제 한계가 국내 쪽에 너무 비중이 이제 많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우디라든지 UAE와 같은 이런 중동 쪽 그리고 지금 미국의 빅테크하고 연결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아마 GNC 에너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제가 이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A 기업하고 지금 계속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 A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축하는데 GNC 에너지가 비상 발전 설비를 이제 공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유력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진출도 저는 충분히 가셔야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뭐 반도체 쪽이나 데이터 센터 쪽은 오늘이 오히려 저점이 잡힐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점 공략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차트 보면 지금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최근에는 뭐 6거래일 연속으로 음봉 맞으면서 내리 그냥 하락세가 좀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29,000원대 정도 요 수준에서 어제 종가 수준에서 접근을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뭐 37,000원까지만 보더라도 20%가 훌쩍 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37,000원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정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깐부 회동 이후로 그냥 세론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것만 되돌려도 네. 상당할 것 같고 그 A사와의 해외 수출 수주 부분은 좀 연내는 확인이 될까요? 그게 이제 연내는 안 되더라도 연내는 안 어쨌든 되더라도 뭐 A사 뭐 다 알 터치하고 거예요. 있으니까. 빅테크 네. 뭐 A사 하면 다 아실 거예요. 네. 그 회사가 워낙 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쪽에 워낙 이제 강력하게 또 데이터 센터 투자 네, 최근에 돈을 많이 또 썼죠. 최근에 또 회사채 회사채도 발행한다고 발행했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 보면 미국의 이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지을 때 아마 이제 파트너사로 GNC 에너지가 낙점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비상발전의 뭐 대명사죠. 가스터빈까지 있습니다. GNC 에너지를 갖고 앞서 준호 매니저는 롯데 관광개발 믿을 건 실적뿐이다. 네, 이렇게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도 성공투자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